이거 누가 들었을 땐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경매도 현금부자들만 할 수 있다라는 주제, 정말 이제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황이 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매도 현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용산이 49억에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게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 법원 가면 정말 요즘은 사람 많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법원들 좀 다녀보면 감정가보다 뭐 5억, 10억 더 써도 비싸게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이제는 내가 낄 판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먹을 게 있는 시장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정말 경매가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된 걸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왜 생겼을까? 서울에 지금 상급지, 한강벨트, 재개발, 입주권 여기는 지금 완전 현금 게임이에요. 돈을 빌려주지가 않고 대출이 아예 안 되죠.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하고 수십억은 기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수십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솔직히 우리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뉴스들만 계속 보니까 하루 종일 보니까 계속 이제 핸드폰에 뜨니까 뭐 뉴스나 SNS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경매 전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경매는 40억, 50억, 100억. 근데 실제로 법원에 나오는 물건들은 다 10억 이하입니다. 거의 다 10억 이하고 시장 전체와 상급지 뉴스는 달라요. 근데 상급지 뉴스들만 보고 경매 전체가 이런 시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위험한 거는 현금 부족이 아니라 전략에 대한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매는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는 돈이 아니고 선택이고 전략이에요. 남들이 몰리는 것만 보잖아요. 지금 다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만 보고 상급지만 보고 수익률보다는 지역 브랜드에 집착하고 어디에 사고 싶다, 어디에 하고 싶다, 뭐 입지나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보고 경매하시는 분들 그러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현금이 적은 사람이 현금 부자랑 같은 링에 뭐 곤투로 치면 링에 올라가면 당연히 그냥 진짜 이 펀치에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지는 거예요. 경매는 돈 싸움이 아니라 저는 포지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이랑 돈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경매에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경매 투자자로서 정말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게임판을 바꿔야 됩니다. 더러워서가 아니라 뭐 얘기하는 거는 지금 강남, 한강벨트, 용산 여기서 싸우면 안 돼요. 지역을 살짝 옮기거나 입지를 한 단계 낮추거나 이렇게 하면 경쟁자 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판을 좀 바꿔야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의 게임에서 내가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게임판을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성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이 부족할수록 더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황금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팔기 쉬운가? 이거 지금 내가 샀을 때 빨리 팔릴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팔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세 수요가 있는가? 전세도 잘 나가는가? 그리고 수요층이 명확한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황금성 언제나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싸게 사도 잘 팔리면 리스크는 줄어들긴 해요. 근데 싸게 샀는데 안 팔리면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싸게 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집중하시는 게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난 싸게만 사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조건들을 좀 체크를 해 봤을 때 '어떤 게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방이 될 수 있고 지방 아파트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방을 하실 거면 출구부터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지금 지방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싸다고 기회는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자꾸 빠지고 있어요, 이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산업이 없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산업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구가 빠지겠죠. 그리고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뭐 아무것도 없는 뭐 200세대, 300세대 이런 아파트들도 있죠. 그리고 학군이나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병원이 중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병원, 그리고 상권이 약한 곳 이런 곳들은 싸게 사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낙찰가가 아니라 매도 가능성을 먼저 보셔야 돼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러신 분들 정말 많아요. 이제 진짜 싸게만 사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어떻게든 그냥 남들이 다 꺼려하는 거, 경쟁자 한 명 들어오는 거, 그런 물건 내가 지금 싸게 샀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황금성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자금 구조 설계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현금부자들만 유리한 게 맞아요, 지금은. 하지만 우리가 이용할 것들은 경락잔금 대출, 그리고 전세 레버리지, 그리고 매매사업자 구조, 그리고 단기 매도 설계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내가 전략을 잘 짜면 같은 돈으로 정말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매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구조와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많은 돈들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이거 누가 들었을 땐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주식, 코인, 다른 자산들이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 인기가 정말 많이 없어졌고 경매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이 말이 많아질수록 중간 가격대의 물건 경쟁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서울 상급지 말고 서울 상급지는 언제나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 말고 좀 아랫단계 지방 중에서도 핵심지만 잘 골라서 선택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매는 항상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가 기회였고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경쟁자가 줄었었고 경쟁자가 줄었다라고 하면 언제나 그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갔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버신 분들이 경매를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가시는 거고 경매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지 못하시는 분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내가 물건을 세팅하고 싶어 하고 무리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그 물건이랑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가격보다 더 높게 낙찰을 받아가고 경쟁자가 많은 물건에 내가 들어가서 입찰하면 당연히 그 물건은 싸게 낙찰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단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리해서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막 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수익률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고 올인 막 때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용대출까지 끌어 써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출구 없이 입찰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것들은 다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많은 분들이. 현금 부자가 아니면 더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시기는 현금이 적을수록 생존이 먼저입니다. 살아야 돼요.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을 계속 넓히려고 하시고 계속 더 이런 것들을 많이 쌓으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매에서도 이 시드가 어떻게 보면 진짜 깡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억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 다르고 2억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 다르고 3억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 다르고 10억으로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다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10억으로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더 리스크가 낮은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잘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소액이니까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돈이 얼마 없으니까 막 진짜 어려운 거, 특수물건, 권리분석상 어려운 거, 막 도로, 토지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황금성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파실 거예요? 팔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하실 거야? 전세도 못 주는데 그런 것들. 경락장금 받아 가지고 이자만 계속 나가고 그거 내가 조그만 땅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유세나 세금이나 이런 걸 많이 내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황금성이고 황금성이 좋은 물건들 중에 경쟁자가 없는 거 그런 물건들을 싸게 사서 이 중간에 차익 매매 사업자 내면 되니까 그 사업자로 다 수익을 만들어서 이 시드를 넓히는 거 이게 저는 지금 경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 개수도 늘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나라에서. 근데 막 물건 개수 지금 또 청개구리처럼 늘리시는 분들 되게 많고 막 30개 40개 이렇게 늘리면 그거 다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을 지금 막 늘리는 시기는 아니라서 지금 1주택 2주택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부동산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 잘 짜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가 공부하는 것들도 꾸준하게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고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영상을 좀 보시면서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희 부동산 경매 좋아하니까 영상 보시는 거고 저도 부동산 경매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거니까 꾸준하게 경매 시장에서 살아서 오래오래 경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